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자진해서 공개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지만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강제 수사 착수 79일 만인데 방금 전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인데요. 오늘 수능 날인데 오늘 택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그 전에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포토라인 폐지했는데 결국 1호 수혜자가 됐네요. 어제만 하더라도 본인이 바꿔놓고 본인이 그 수혜자 되는 것 곤란하니까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결국은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또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까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죠.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검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이며 충실하게 답할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향후 제가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경자가 맡으실 겁니다. 국민학교 사건에서 신뢰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선장 민주환 형이 인정하십니까? 제 기자님 이분이 인정하십니까? 예, 온 나라를 힘들게 했던 지난 80일 쭉 살펴봤습니다. 정갑 실장, 그런데 오늘 왜 조국 전 장관 진술 거부권 행사했을까요? 조 장관 입장을 냈는데 그대로 표현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 장관은 줄기차게 그런 입장을 견지했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이미 기소라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짜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입장문에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결국에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모른다라는 입장 외에는 달리 할 얘기가 상당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 모른다. 굳이 어떤 진술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히면서 문제를 예. 다시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또 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검찰은 어떤 사실과는 다른 어떤 틀에 맞춘 수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응할 수 없고 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재판장에 가서
CCBB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지난번에 출석하기 전에 SNS 올린 글도 보면 조만간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기소가 예정돼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네. 뭐 자기의 앞날을 예견한 예. 그리고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고통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전부터 그렇게 해 자기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방금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검찰의 수사의 어떤 여러 가지 단계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체 그게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좀 그게 과연 본인이 얘기했던 명예회복의 길인가라고 예. 하는 측면이고 오히려 어떤 형태로든 오늘도 언론 앞이든 뭐 해서 이런 일로 송구하다라든지 예. 또 한편으로 그동안에 나온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 말하자면 용서의 길을 조금이라도 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인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실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검찰 개혁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지금 검찰이 하는 행위 전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과연 법무부 장관이 되었던 사람 입장에서 과연 온당한가 이제 그런 측면의 문제와 맞닿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수영 교수, 그동안 조국 전 장관 당당했던 태도로 보면 오늘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입장도 밝히고 그럴 것 같아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혹시 공소장 내용이 좀 충격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도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저도 오늘은 기대를 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수혜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본인이 저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서해 맹산의 심정으로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했던 첫 기자회견의 모습이 전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서가지고 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그것이 김용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을 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익적 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했던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마저 들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 본인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 표절까지 서울대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날입니다.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한 달 동안 예비조사 착수해서 맞다면은 다음 달에 3개월간의 본 그 심사에 착수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박탈까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마당에 본인이 저렇게 피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저는 이번 기자회견 이번 갔다 오면서 말한 걸 보면서 뭐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데 저는 국민 마음이 더 구차하고 불편하고 참담합니다. 예.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민정수석으로 2년을 이 나라의 기강을 세웠던 사람으로서 당당히 조사를 받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검찰이 협조하는 그것이 비록 공인된 최소한의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피하는 것만이 능사다. 저는 오히려 저것이 이 사태를 장기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더 국론을 지금 거의 그나마 치유되어가는 국론을 더 갈라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불씨가 된다면 이건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하지 않는 것이죠. 서종 변호사, 이 대체로 검찰 조사할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거 불리한 불리합니까? 경우가 더 많다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이거 해명할 걸 해명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이게 그대로 검찰은 원래대로 기소하기 때문에 도움은 안 된다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진술 거부권은 우리 헌법 12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도 보장된 권리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불이익 받으면 안 된다. 이것도 이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제가 적은 것처럼 결국은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한 의도가 뭐냐? 그거는 이제 정운갑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이제 검찰을 못 믿겠다. 예. 검찰에 대한 이게 불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을 지휘했던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을 못 믿으면 우리나라 이게 이게 누가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저는 큰 문제라 보고요. 이렇다면 이게 검찰도요. 결국 이 검찰도 외통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이제 이거 소명할 거 소명하고 뺄 건 빼야 되는데 진술 거부권으로 가면 검찰도 이제 영장의 청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청구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기에 진술을 성실하게 해명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거부권 행사한 게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김한규 변호사 지금 검찰이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하거든요. 뭐 몇 번을 더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데 계속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늘도 되게 조사기 시간이 예상보다 되게 짧지 않았습니까? 네. 물어볼 거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근데 대부분도 진술 거부를 했으니까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는 추가 소환할 필요 없이 그 동안에 검찰이 축적했던 증거들로 뭐 기소할 건 기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이제 검찰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측이 입장을 내니까 그 전후로 해서 바로 또 추가 소환 필요하다고 한 것은 뭐 아마 추가 또 물어볼 게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명분 쌓기 아닐까 봅니다. 그 명분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검찰로서는 뭐 조국 전 장관이 해명하고 부인하고 또 증거가 부족한 부분 좀 무혐의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나온 마당에 좀 뭐 일종의 강제 수사겠죠. 이 영장 청구를 한 번 정도 지금 검찰도 일종의 명분 쌓기로 좀 고려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전망은 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좀 약간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기적.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됐고 검찰이 일정한 의도를 갖고 가족들을 수사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기대들을 아직 접지 못하는 국민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바라볼 때 조 전 장관이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은 좀 그렇지 않아 보여서 좀 실망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고요. 좀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조 전 장관이 결국은 가족을 보호하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목적이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렇게 기대했던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금 가족과 자신을 보호한다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당당함이 꺾였다면 무엇 때문에 어디서 꺾였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걸 예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한 내용들이 이미 다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절에도 그때도 선물 옵션 투자를 차명 계좌로 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조 전 장관 입장에서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공소장에 이렇게 나온 사실들을 보고 조국 전 장관도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충격받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알았다면 가능성... 또 다른 문제지만.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평소 직접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 자산관리사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조국 전 장관에게는 내가 사모펀드 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차명 계좌를 통해서 만약에 선물 옵션 투자를 계속 해왔다고 하면은 조 전 장관이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물론 검찰에 공소한 내용 자체를 뭐 제가 무조건 100%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 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자, 앞으로 법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